아빠, 대답 좀 해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휴대폰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린 창문이 바람에 너무 흔들린다 집이. 그리고는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적이 밀려오면서 심장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그저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심장은 목이 메일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제 손에서 미끄러질 듯한 휴대폰을 다시 꽉 쥐고 재빨리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또다시. 계속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없이 울리는 신호음 뿐이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하이퐁 지역은 지금 태풍 야기로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집이 무너졌나?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다시. 몇 번을 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제 속삭임은 공허한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졌습니다. 태풍 야기가 베트남 북부를 강타했다는 뉴스는 몇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집들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다는 끔찍한 장면들이 뉴스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재난이 내 가족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이퐁에 계신 부모님, 그곳이 지금은 재난의 중심지였습니다. 도대체 아빠와 엄마는 안전하실까요? 집은 그대로일까요? 왜 하필 지금? 왜? 저는 절망감에 빠진 채로 한국에서의 안전한 삶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태풍이 와도 이렇게까지 전화가 끊기거나 재난 상황에서 가족과 연락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통신도, 전력도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에 있지만 저의 마음은 그곳 하이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발 부모님이 무사하시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린, 22살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아버지 덕분에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 한국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게 되셨고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국에 와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는데 제 마음속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빠와의 마지막 통화가 끊기던 순간부터 제 안에서는 공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완벽한 침묵 그 순간의 소리가 여전히 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하이퐁에 계신 부모님은 태풍 야기의 한가운데에서 위험에 처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될 리가 없었습니다. 뉴스 속 태풍의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베트남 북부를 강타한 30년 만에 최악 태풍 야기, 사망자와 실종자 71명 발생. 하이퐁 지역에서 다리 붕괴, 강에 휩쓸린 버스 실종자 다수. 주요 공장 지붕은 강풍에 날아가고 도시는 침수 상태.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상황이 제 가족에게도 닥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75m 길이의 퐁차우 철교가 무너져
10대 이상의 차량이 홍강으로 추락했고 그곳에 계신 사람들은 아직도 실종 상태라는 보도. 그 중에는 트럭과 오토바이까지 휩쓸려 사라졌고 생존자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설마 부모님도 그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버스가 산사태로 발생한 급류에 휩쓸려 승객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실종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하이퐁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뉴스에서는 또 다른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이퐁에 있는 공장들이 침수되고 강풍으로 지붕이 날아가면서 산업계 피해도 막대하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빠가 일하시는 한국 회사 공장도 피해를 입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공장의 벽이 무너지고 전봇대들이 쓰러져 전력 공급이 끊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도시는 이미 마비 상태에 빠졌고 홍수로 인해 구호 활동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5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으며 하이퐁에서는 전력뿐 아니라 인터넷과 통신까지 두절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이 제 불안과 공포를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실지, 무사하실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태풍 야기가 몰고 온 폭우는 북부 지역에 300 이상의 비를 쏟아부었고 강풍은 시속 166km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북부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산사태에 의해 주택이 매몰되어 일가족이 변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침수된 도로 위에 떠다니는 차량과 물에 잠긴 집들이 화면에 비추어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이퐁, 제가 태어난 곳, 제 부모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는 지금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그저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이런 재난에도 통신이 끊기지 않았을 텐데. 제발 베트남이 한국처럼 더 발전했더라면. 그저 무기력하게 속으로 외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제 머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는 무기력으로 변해갔고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같은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더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저는 뉴스 속 재난 상황을 다시 보고 또 보며 부모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떠다니는 버스, 침수된 도로, 무너진 집들은 하이퐁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모님이 갇혀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구조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이퐁에서는 지금도 수천 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 구조대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그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룸메이트인 한국 친구 지수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린,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지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지수는 놀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부모님이 태풍 때문에 연락이 안 돼. 제 목소리는 떨리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괜찮으실 거야. 금방 연락되실 거야. 지수의 다정한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포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부모님과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의 따뜻한 위로에도 제 마음속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에서 함께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때일수록 더 차분해져야 해. 부모님은 강하실 거야. 내가 무사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부모님이 얼마나 강한 분들인지 말해주잖아. 곧 연락이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며 부모님이 안전하시기만을 바라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면서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연락 좀. 그때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아빠였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한 번 고이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아빠, 괜찮으세요?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동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린, 괜찮다. 우리가 많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 아빠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응, 우리가 다 무사하다. 집은 좀 피해를 입었지만 그건 고칠 수 있는 거야. 내 엄마도 나도 안전해. 걱정 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제 옆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지? 괜찮다고 했잖아. 저는 그녀에게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몰려왔지만 하이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 속에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가 끝나고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조여왔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면서 몸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수가 저를 옆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린,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되겠지? 부모님이 무사하시다니까 정말 다행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무거운 감정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아직도 하이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 속에 있을 거야. 태풍 피해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어. 지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지금은 내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 그동안 힘들게 공부하며 지내온 내 모습도 부모님 덕분이지 않니? 그리고 이제는 너도 한국에서 잘 지내면서 부모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한국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얼마나 큰 행운 속에 살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베트남에서 한국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셨던 덕분에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삶은 나아졌고 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많이 힘이 됐어.
그리고 맞아. 나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어. 그동안 나를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니까. 저는 마음속 깊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며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께 보답할게요.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이퐁의 태풍 피해는 끔찍했지만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안전한 생활,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터져 나오고 말았다.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의사는 그저 침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이 해준 수술 덕분에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진료 기록지를 집어 던졌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건 몇 주 전부터였다. 가슴에 지속되는 통증과 부기, 그리고 이상한 감각들. 처음엔 그저 수술 후유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고 나는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제시카 씨, 진정하세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달래려 했지만 그 말은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진정하라고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죠? 나는 소리쳤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저 믿을 수가 없었다.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만 했다. 당신의 수술은 잘못됐습니다. 보형물이 염증을 일으켰고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저 아름다워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나는 의사를 향해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외쳤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당신 잘못이라고요. 내 팔로워들은 내가 믿었던 이 병원이 얼마나 형편없는 곳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난 그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당신은 그걸 망쳐놨어요.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와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켰다. 어쩌면 나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내 SNS에 올렸던 완벽한 셀카들, 팔로워들의 칭찬과 지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완벽한 삶이 전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다. 나는 강해야만 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팔로워들은 내가 항상 완벽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팔로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카입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나의 모습 뒤에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몇 달 전 가슴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그 수술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요.
의사 말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강한 제시카를 원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해요. 영상을 끝내고 바로 SNS에 게시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아온 커뮤니티를 믿었다. 그들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게시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알림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왔고 팔로워들은 나를 걱정하고 응원해 주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제시카, 한국으로 가보세요. 한국이 성형수술의 최고예요. K-POP과 K-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서요? 한국에서 수술받으면 정말 잘 해결될 거예요. 한국 의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분명히 해결해 줄 거예요. 나는 한국. 그 단어의 순간 멈칫했다. K-POP과 K-드라마에 열광했던 내 자신이 떠올랐다.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아이돌들과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언제나 완벽한 외모를 자랑했고 그들의 아름다움 뒤에는 한국의 뛰어난 성형 기술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나의 팔로워들이 말하는 한국이 정말 그 정도로 대단한 걸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정말 한국으로 가야 할까? 나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했다. 팔로워들의 댓글을 계속해서 읽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한국이 성형수술의 메카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목숨이 걸린 일인 만큼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시간 후 나는 결심을 했다. 그래, 한국으로 가는 거야. 다시 살 기회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의 성형외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미 많은 팔로워들이 추천해준 병원 리스트를 확인하며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평판이 좋은 곳들을 꼼꼼히 찾아보았다.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이번에는 잘 해결되길. K-POP과 K-드라마에서 본 한국은 늘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환상이 나의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아름다움이 진짜라면 이번에야말로 나도 그 완벽함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꿈꾸던 장소에 온 것 같은 익숙함과 설렘이 가슴속에 피어올랐다. 나는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와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짐을 푼 후 바로 성형외과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처음 방문한 병원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중 하나였다. 화려한 로비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병원이 아닌 고급 호텔을 연상케 했다. 병원 직원들은 영어에 능숙했고 나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의사와의 첫 상담에서 그는 내 상태를 진지하게 살피며 말했다.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번 수술은 매우 정교하게 진행될 거고 회복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진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다. K-POP과 K-드라마에서 봤던 그 완벽한 외모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 바로 여기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걸고 이곳에서 마지막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나는 다른 몇몇 병원들도 방문해 보았다.
모두가 최신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며 나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을 선택해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다. 수술 전날 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번 수술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술이 끝났을 때, 눈을 떴을 때 느껴진 첫 감각은 묘한 안도감이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은 여전히 조금 무거웠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제대로 자리 잡은 느낌이었다. 회복실의 조용한 공기가 나를 감싸며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다.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낸 내가 자랑스러웠고 무엇보다 내 목숨을 구해준 한국이 고마웠다. 며칠 후 병원에서 회복을 마치고 거울을 보았다. 수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교정된 가슴은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동안 괴롭혀왔던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동안의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를 담당했던 의사 역시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병원을 나오며 나는 주변의 한국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화려한 네온사인과 깔끔한 거리 풍경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이 나라가 나를 구했어 라고 속으로 되뇌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막연한 기대와 설렘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단순히 성형의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한 곳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모든 것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K-POP는 그저 좋아하는 음악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한국의 문화 그 자체가 나에게 소중해졌다. 서울 곳곳을 걸어다니며 K-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한국의 거리 음식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맛에 흠뻑 빠졌다. 김치, 떡볶이, 불고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매력적이었다. 나는 그저 관광객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집을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회복에 전념하며 한국 곳곳을 여행했다. 명동, 강남, 홍대까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수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준 이곳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느낀 것은 한국의 성형 기술이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회복이 끝난 후 나는 팔로워들에게 내 이야기를 다시 전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나는 영상을 찍으며 말을 이어갔다. 제 생명을 위협하던 문제는 한국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얻었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곳을 추천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로 성형의 천국이에요. 영상을 마친 후 나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한국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이제 나는 그 운명에 감사하고 있었다. 내가 한국을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경험을 하고 나니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곳이 되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를 구해준 의사, 한국의 활기찬 거리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K-POP과 K- 드라마에서만 보던 세계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감동시켰다. SNS에 나의 회복 과정을 올리면서 나는 팔로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국은 제 인생을 구해준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을 함께한 여러분의 지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 제가 겪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나는 팔로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했다. 이곳에서의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까지 그 모두가 나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특히 나를 살려준 그 의사와 병원 직원들, 그들은 그저 의사가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해준 영웅들이었다. 한국의 성형 기술은 단지 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게 된 나 자신에게도 놀라웠다. 예전엔 단지 K-POP과 드라마 팬이었던 내가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매력과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한국이 가진 열정과 기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국에 감사해요. 이번 여정에서 저는 제 목숨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았습니다. 저처럼 성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한국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의 마지막에는 팔로워들에게 익숙한 메시지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SNS에 공유되고 팔로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 삶은 더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며 나는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한국은 이제 나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곳이었으니 이제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 얻은 이 새로운 삶의 힘을 가지고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